사실은 이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대통령 말씀하고 교육부 발표를 토대로 앞으로 수능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여러분이 이번 교육부 발언 때문에 아마 학원이나 다른 유튜브에서는 엄청나게 바뀌고 예측 불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위기감 심어주는데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위기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이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발언 나올 때마다 항상 수능이 바뀌는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을 하면은 전혀 위기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과거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이건 발표를 토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능 국어 측면에서요. 일단 교육부에서 배제할 킬러 문항의 특징은 첫 번째가 특히 철학 유형에서, 철학 제재에서 두드러지는데 가, 나, 융합을 출제한 다음에 특히 나에서 가를 비판하라라는 등, 나에서 가를 평가하라는 등의 굉장히 초고난도 문제, 즉 융합형 그리고 평가 문제가 킬러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일단은 이렇게 융합형으로 고난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배경 지식에 특별히 의존하지 않고, 특히 철학 제재의 경우 현장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독해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진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배제되는 킬러 문항, 수학 개념하고 특히 그래프가 연관되어서 나오는 제시문 자체가 사라진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 그게 아니다. 실제로는 수학이나 수학 개념이나 그리고 그래프로 제시되어야 될 것이 한국어 문장, 즉 글로 제시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수학 개념이나 그래프로 제시되어야 될 것이 글로 제시되었을 때 다시 수학적, 수리적 개념이나 그래프로 생각을 해내는, 도출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비문학 독서에서는 대부분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그리고 그래프에서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는데 그것을 실제 숫자로 바꿔주느냐, 수학 공식으로 바꿔주느냐, 그래프로 바꿔주느냐, 아니면 문장으로 바꿔주느냐의 차이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세 번째, 경제학에서 특히 초고난도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 수능에서 경제, 브레튼 우드 체제 초고난도가 미쳤어. 안 나온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상했던 게 분명히 법학에서도 초고난도가 있었거든. 예약 지문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초고난도가 있었는데 법학에는 관대하다. 법학은 상당히 어렵게 나와도 문제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를 초점으로 두시고. 그래서 이제 혹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혹은 기출에서 법학이 나왔을 경우에 그걸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학에서도 킬러가 있었어. 문학에서 특히 비연계 현대시가, 사실은 여러분 현대시가 모든 문학작품 장르 중에서 가장 고난도야. 특히 비연계 현대시 중에서 최근 현대시 작품들은 너무 고난도야. 그래서 그걸 난해시라고 해. 난해한 시 계통은 여기가 출제는 될 수 있어도 절대 중요 문제, 즉 고난도, 난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 안 되니까 가볍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특, 수완, 연계를 빡세게 공부를 했으면 나머지는 조금 가볍게 대해도 여러분이 무리가 없다는 얘기야. 자, 종합을 해볼까요? 이번 수능은 아마 이제 9월을 좀 조정을 거쳐서 수능까지 갈 건데 수능은 문학 난도가 올라갑니다. 독서에서 약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학 난도가 올라가. 그런데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연계 작품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고난도는. 그럼 세 번째, 독서든 문학이든 원래 제시문을 쉽게 만들면은, 그리고 킬러 문제를 줄이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제시문 난도는 낮아지지만 선택지 난도가 굉장히 올라간다. 이거는 엄청나게 추론형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1대1 대응으로는 득점이 불가능해. 아주 쉬운 문제밖에 못 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제시문을 완벽하게 완전 독해하는 연습, 방법론을 익혀야 된다. 그리고 선지를 저울질한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이자 지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 코어 강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수강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1대1 대응을 절대로 버리고, 그리고 제시문을 완전 독해하는 방법론을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저울질하는 것까지 가는 거야. 선생님이 코어 강의 말고도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변태 연습법이라는 걸 말해줬어. 이 변태 연습법에서는 사실은 여기까지 포함이 돼. 완전 독해 이후에 저울질하는 감각이랑 훈련까지 연결이 된 거야. 그리고 사실은 수능 국어는 여전히 피지컬이 주인공이다. 피지컬 키우기 위해서 변태 연습법, 그리고 변태 연습법으로 저울질까지, 선지 저울질, 어떤 게 더 맞는 선지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연계는 박살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 있었네.